그래서 제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인사로는 뭐 안녕하세요 땡땡 식당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사실 브랜드를 넣지 않고 인사를 할 경우에는 고객님이 내가 이 매장을 잘 찾아왔나 잘 찾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또 의구심을 들어 하시는 고객님들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고객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접점의 응대에서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라는 인사말만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안녕하세요, 땡땡 식당입니다 라고 대표님들의 이런 상호명, 매장 브랜드명을 사용을 해주시는 거 요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면 왜 자꾸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가 더 편한데 안녕하세요, 땡땡 식당입니다 라고 브랜드명을 넣으라고 하는 걸까?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저희가 한 해 사용하는 홍보 비용이 매장이든 기업이든 통틀어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작게는 3억에서 많게는 11억까지의 홍보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TV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고객님들한테 홍보가 되는 순간순간도 계산을 해보면은 15초당 80만 원에서 1320만 원까지 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안녕하십니까 땡땡 식당입니다 라고 대표님들의 어떤 매장의 상호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런 홍보 비용이 굳이 들지 않더라도 고객님들에게 우리 매장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홍보적인 어떤 요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하실 때 고객님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시는 것도 좋으시겠지만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땡땡 식당입니다 라고 대표님들의 브랜드명, 대표님들의 매장명, 상호명을 꼭 붙여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들어오셨으면은 자리가 안내되겠죠. 혹시라도 이제 예약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 예약석을 잡으실 때는 매장에서 사실 제일 편하고 제일 상석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예약석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석 같은 경우에는 뭐 해가 조금 잘 들고 조금 따뜻한 자리라든지 아니면은 바깥 풍경이 보이는 자리들 있죠. 우리 매장의 상석으로 예약석을 미리 이렇게 마련을 해 두시고요. 혹시나 이제 뭐 예약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경우에는 남아있는 빈 좌석 중에서 고객님들이 앉으셨을 때 불편하지 않는 가장 좀 편하게 앉으실 수 있는 좌석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약 안내 자리라든지 아니면 예약을 하시지 않더라도 자리 안내를 하실 때는 이쪽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고객님들 들어오셨을 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시면서 저쪽에 앉으세요 뭐 편하신데 앉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대표님들이라든지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뭐 고객님들과의 어떤 소통은 가능하시겠지만은 그래도 대표님들이라든지 직원분들이 고객님 앞으로 가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디 식당입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같이 사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리를 안내해 주시면은 조금 더 질 좋은 MOT 접점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님들께서도 이제 자리 안내를 하실 때 이쪽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 꼭 사용을 해주시고요. 혹시나 예약석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약석이 또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손님분들께서 나는 좋은 자리라고 예약을 해뒀는데 또 고객님들께서는 마음에 들지 않다라고 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대표님들께서는 예약을 하신 고객님들에게 이쪽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여기 자리 괜찮으실까요?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고객님들이 뭐 크게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크게 뭐 불만 없이 앉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자리로 안내를 해드리면 되고요. 아니면 저는 이 자리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라고 하면은 또 다른 자리, 고객님이 원하는 자리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 자리 안내 같은 부분도 그냥 이렇게 제스처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멘트 같이 사용을 하시면서 자리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메뉴 주문입니다. 메뉴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천을 원하시는 고객님이 있고 추천을 원하시지 않는 고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고 오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원하지 않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니면은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아니면은 뭐 여기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맛있는 메뉴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고객님들이 있어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유형별에 따라서
하셔서 뭔가 조금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고객님들도 있으시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은 고객님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이제 그러한 고객님들의 유형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고객님들에게 메뉴를 주문을 받으시면 되고요. 메뉴를 주문받고 나셔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지 마시고요. 메뉴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세요. 주문 메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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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십니까? 주문하신 메뉴가 이것이 맞으십니까? 라고 다시 한 번 더 여쭤보세요. 왜냐하면은 사실 대표님들께서 여기서 컴플레인이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여기서 컴플레인이 많이 걸리시던데 고객님들께서 주문을 하세요. 주문을 하시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시잖아요. 그냥 가버리시게 될 경우에는 혹시나 주문을 잘못 받아서 메뉴가 잘못 나오게 되면은 컴플레인이 걸렸을 때 조금 우리가 안아야 할 무게가 조금 더 커진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기 주문을 한번 확인하고 나면은 고객님 주문하신 메뉴가 땡땡땡땡땡땡땡땡 맞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면은 고객님이 네, 맞아요 라고 긍정의 표현을 하셨잖아요. 확인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걸리더라도 뭔가 우리 매장이 안아야 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유도리 있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문 받으시고 대표님들께서는 대표님들이 주문 받으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혹시나 이제 직원분들이 주문을 받으실 때도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주문 받고 나서는 무조건 주문서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객님에게 멘트를 꼭 전달을 해 주셔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큰 컴플레인이 걸리셨을 때 조금 더 유도리 있게 넘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뉴 주문 받으시고 바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고객님 주문 메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멘트 하시면서 주문 메뉴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문한 메뉴가 나오시겠죠. 나오게 되면은 고객님들에게 서빙을 해주셔야 되는데, 서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이 필요한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이 소스에 찍어 드시고요. 아니면은 반찬을 이렇게 곁들여서 드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메뉴가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메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다음에 부가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고객님들에게 조금 전달해 주시면서 서빙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대표님들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메뉴를 서빙을 하시면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거나 하시게 되면은 또 고객님들이 또 불쾌해 하시거나 불편해 하시는 고객님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필요하신 말만, 메뉴에 대해서 고객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정보만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멘트를 하시면서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적절한 멘트로는 고객님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메뉴가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서빙을 하시고요. 여기에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너무 길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줄여서 요약을 하셔가지고 이제 여기에 요 멘트에서 플러스 하셔가지고 서빙을 해주시면서 서비스 이루어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도중이에요. 식사를 하시는 도중은 사실 고객님들이 식사하시는 도중에 대표님들께서는 고객님이 불편하신 사항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계속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들이 또 있는데 식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또 더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불편한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금 염려해두고 서비스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호출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고객님들이 직원분을 불렀을 때 바로바로 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객님의 기다림이 길어지지 않도록 바로바로 응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직원분들이라든지 대표님들은 고객님의 호출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서 업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직원분의 호출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고객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도중에 혹시 고객님 식사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으세요?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라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식사하시는 고객님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식사를 하실 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렇게 가셔가지고 여쭤보시는 건 괜찮으신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자주 가서 계속 식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면,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대표님과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이렇게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 서비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또 불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서비스를 하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식사를 하시는 고객님들에게 한 번 정도 가셔가지고 불편한 사항은 없으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져다 드릴 반찬은 없으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멘트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멘트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도 한 번씩 가셔가지고 또 너무 긴 멘트 하시면 안 되고요. 식사는 괜찮으신가요? 혹시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라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멘트를 이렇게 고객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만약에 뭐 필요한 게 있으시다 할 경우에는 네, 뭐 좀 더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고객님들 필요하신 뭐 메뉴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네, 알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라고 인사하시고 이렇게 빠져주시면은 고객님들께서 또 편안한 식사가 이루어지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님들 이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과하게 될 경우에는 고객님들에게 또 부담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점별로 이런 멘트를 하실 때 너무 긴 멘트는 또 조금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거, 요것도 조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운터 결제입니다. 카운터 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객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인사를 하셨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디 매장입니다. 라고 벌써 인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 결제하실 때는 또 인사를 안 하시는 직원분들이라든지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 카운터에 결제를 하러 오셨을 때는 또 다른 장소로 고객님이 이동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라는 멘트라든지 아니면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카운터 결제 시에도 인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제를 하실 때는 보시면은 저희가 시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죠.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아이 컨택이 조금 부족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선을 밑으로만 이렇게 머물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고객님들에게 이렇게 고객님들과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카운터 결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계산서를 받으실 때는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고 나서 주문하신 메뉴를 한 번 더 언급해 주세요. 고객님 땡땡땡 주문하신 거 맞으십니까? 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카운터 결제를 하실 때 조금 가장 하시기 알맞은 멘트 살펴보시면은 안녕하세요 고객님,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뉴 땡땡땡 식사하셨고 총 땡땡땡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시면서 고객님과 카운터 결제가 이루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카운터 결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표님들께서 다른 거는 다 잘 하시는데 카운터 결제하러 오신 고객님들한테 또 추가적인 인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인사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무리 인사입니다. 마무리 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사를 하실 때는 대표님들 작은 목소리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고객과의 거리에서 나는 분명히 인사를 했는데 고객님은 못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한 인사를 고객님들이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무리 인사를 하실 때는 너무 큰 목소리는 또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목소리로 거리에 따라서 적당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시면서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사하실 때는 저희 배꼽의 법칙 배웠었죠. 배꼽의 법칙 같이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배꼽의 법칙에 따라서 고객님 쪽으로 몸을 트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마무리 인사까지 잘 해주시면 되고요. 마무리 인사까지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무리 인사 가장 좀 적절한 인사법은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방문해 주세요. 라는 이러한 인사말로써 고객님들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고객님들이 식사를 하고 나갈 때까지 배웅 마무리까지 내가 조금 이 매장에서 식사를 만족하고 갔다라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MOT 접점별 이런 멘트들 적당하게 사용을 하시면서 서비스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MOT에서 고객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사실 MOT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께서 서비스를 하는 그 순간순간에 조금 더 세부적인 순간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MOT에서의 서비스가 조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고객님들의 태도도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먼저 첫 번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비스는 공급자와 고객 간 상호작용으로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발생되는 경험이 서비스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약이라든지 주문이라든지 처리,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AS 같은 이런 여러 가지의 프로세스에서 고객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지하고 평가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인사만 잘한다고 모든 것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제품만 좋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순간순간의 그 접점들 있죠. 세부적인 접점들에 따라서 고객님들의 태도들이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과 접촉하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접점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객님과 처음 만나서 고객님이 나갈 때까지의 그 모든 순간들이 접점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대표님들에게 오셔가지고 여기 이쑤시개 어디 있어요? 라고 여쭤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들까지도 접점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들을 서비스 접점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서비스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점에서 고객이 느끼는 이미지는 기업 전체의 이미지로 대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어떤 서비스들 있죠. 순간순간의 서비스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매장의 전체 이미지를 고객님들이 결정짓는 요소들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고객님들의 태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고객님들이 어떤 서비스라든지 제품의 제공을 받으실 때 조금 대기를 하셔야 되시거나 아니면 지연이 되시는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의 어떤 그 분노를 조금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비스 속도라고 하면 사실 고객님들이 어떤 서비스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고객님들이 또 만족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컴플레인을 거시든지 불만족을 표출하시고 우리 매장을 떠나가시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대표님들이 이제 고객님들과의 약속 시간에서 약속 시간이 조금 지연되시거나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들에는 무작정 고객님을 방치해 두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중간중간에 계속 멘트를 날려주세요. 계속 고객님들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기다리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15분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지만은 15분이 되시지 않은 시간에도 고객님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객님들에게 알려주시는 거, 요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고객님들을 혹시 기다리시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기다리시게 하는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들이 생기실 경우에는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편 및 전환 행동들이 있어요. 불편 및 전환 행동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불만족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는 그냥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불평하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불평하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살펴보시면은 뭔가 전환 행동을 취하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명히 긍정적인 어떤 고객님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오셨는데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불편한 상황이 생겼다. 바로 돌변을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불평을 토로하시는 고객님들이 있는데 대표님들 보시면은 불평을 토로하시는 고객님들 있죠. 컴플레인을 거시는 분들, 컴플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
컴플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감사한 고객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감사한 고객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이유가 우리 매장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뭔가 조금 잘못되었다, 불편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대표님들께서는 그걸 인식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또 요인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제일 무서운 고객님들은 네 번째 고객님들이에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가셔가지고 타인에게 부정적인 어떤 구전을 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사실 제일 무서운 고객님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앞에서 보셨던 불평을 토로하셨던 고객님들 있죠. 불평을 토로하셨던 고객님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컴플레인에 대해서 잘 응대만 해드리면은 우리의 단골 고객님으로 또 전환을 하실 수가 있는 기회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웃으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식사를 하시고 나가셨어요. 근데 나가셔가지고 뭔가 우리 식당에 대한, 우리 매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시는 고객님들, 아니면 이런 분들 있죠. 식사를 하시고 계신데 분명히 대표님들이 봐도 뭔가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 불만이 있으신 것 같지만은 끝까지 나가실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나가셔가지고 이런 점이 조금 불편했어요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고객님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실 구전 효과가 많이 이렇게 조금 일어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이라든지 전환의 행동에서 대표님들이 고객님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불편한 상황이 있거나 조금 전환적인 행동이 보일 수 있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대표님들이 조금 서비스를 잘 해주시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대표님들이 보셨을 때 조금 식사를 하시는데 불편하신 거이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표님들이 먼저 다가가셔가지고 고객님 혹시 식사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가져다 드릴 반찬이 있으실까요? 라고 한번 대표님들께서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혹시 불편하게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식사를 하시던 고객님들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또 우리 단골 고객으로 또 만들어질 수 있는 또 그러한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평이라든지 전환 행동에 대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객들의 행동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실패와 회복의 노력입니다. 사실 저희가 서비스라는 거는 인적 자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조금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컴플레인 부분이라든지 접점 부분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조금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제 대표님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대표님들께서는 직원분들에게 이제 항상 교육을 하실 때 조금 전달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서비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고객님들이 충성 고객님들로 전환이 되실 수도 있으실 거고, 이탈 고객님들로 또 전환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혹시나 실패했다라고 하더라도, 컴플레인이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처를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매장의 이미지들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컴플레인 요소라든지 아니면은 고객님의 불편 요소들을 잘 받아들이고 어떠한 요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조금 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표님들 MOT 진실의 순간은 15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15초 잊지 마시고요. 고객님들이 이제 우리 매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도록 순간순간에 조금 질적인 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차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6차 시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